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김정은 문재인 회담,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되풀이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회담에 점하여 성의를 보였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새롭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극적으로 만난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의지가 굳은 것처럼 그렇게 선전에 이용을 했습니다. 좋은 그림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이 김정은 주도, 이것은 김정은이가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김정은 주도의 깜짝 쇼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들어 줄 것이든지 아니면 이용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게 쇼입니다. 쇼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것을 좋은 그림, 근사한 것으로 연출하는 거죠. 내용이 확실하면 그런 연출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부실할 때 포장을 하는 것인데 이 공산당은 여기에 아주 명수죠. 더구나 이번 이 만남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급히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도 아니고 김정은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마치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의지가 굳더라. 전달자인데 이 전달을 잘못하면 또 미국의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불신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더 적극적인 김정은의 자세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이런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선동을 잘합니다. 선동을 잘하니까 더 고단수의 선동에는 또 잘 넘어가요.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표문을 볼턴 보좌관이 밑줄 치면서 읽었을 텐데 역시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 없구나. 한미동맹 정신에 어긋나구나. 우리 편이 아니구나.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오늘 조선닷컴에 실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사람을 골랐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부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는 학자,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정부에 몸을 담고 고급 정보를 받아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담줄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뒷부분은 의미 없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거,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포기,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 정권이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으므로 이런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군축 협상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니에요. 군축 협상입니다. 군축 협상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양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데 북한의 핵 보유국화고 군축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북한의 비핵화라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닌 김정은 편에 서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바람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은 준비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비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더라도 원론적 합의에 그칠지 모른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런 의견입니다. 김성한 씨는 외교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요한 속내를 드러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데 만약 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했더라면 미북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정했을 것이다.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정한 것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크 교섭이 미북 사이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6월 10일 이전에 미북 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 번 더 고비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중재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인지 아니면 남북 공조로서 한국인지 명확하지 않다. 26일 있었던 남북 회담을 보면서 미국은 후자로 판단했을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이 한편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한편이 돼 가지고 미국을 상대한다? 강도와 강도 피해자가 한편이 돼 가지고 형사를 상대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연구기관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놀란 북한이 역시 민족 공조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을 자신들 옆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위급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벤트를 이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안 부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남후미, 남한이 먼저고 미국은 다음이다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다. 일단 한국을 자신들과 찰떡같이 묶어놓고 고위급 회담 등 남북 간 뉴스를 만들어내면 트럼프가 다시 변덕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론 이상의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가 크게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김정은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별로 없다. 결국 뉴욕 채널을 통한 대화로 미북 회담 공동선언문의 문안이 조율되어야 한다. 문제는 CVID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어떻게 그 선언문에 담느냐이다. 미북은 서로 회담을 깨기 싫어한다.
양측 실무자들이 만날 텐데 양측 이견이 커서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언문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번 주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열릴 실무회담의 결과를 봐야 6월 12일 회담 성사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2번, 3번도 깰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다. 이번 판문점도 결국 퍼포먼스이자 깜짝 쇼였다. 깜짝 쇼였다. 이게 아주 제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깜짝 쇼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 국민들이 생명, 재산, 자유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깜짝 쇼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주홍 경기대 교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차장을 했고 대사 출신이십니다. 지금 교수죠. 남주홍 경기대 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건 정상회담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건 남주홍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정상회담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미북 회담에 이번 회담이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만 담겼을 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한미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판문점 합의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볼까 할 것 같은데 김정은의 입장만 고려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패를 썼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CVID를 구체화할지 아니면 원칙적인 합의만 할지는 불투명한데 나는 후자라고 본다. 즉 원론적인 합의만 할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당하는 거죠.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여기도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거 정상회담 아닙니다. 그냥 비밀 접촉이고 만남입니다. 정상회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과 북한의 반국가 단체 수계를 만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회담이라고 그러든지 뭐 순회회담이라고 하든지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 이야기만 반복한다.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CVID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이 우리를 엮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서야 되는데 김정은 측에 서고 말았다. 이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회담 직후 미국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회담했으면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했었다. 어제 회담을 했으니 당장 어제 전화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굳이 새로 전할 만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다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근 저자세는 국민 회피용 저자세다. 국면 회피용이다. 핵을 포기했다고 해야 진정한 저자세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 잠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번 뒤 국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VDI 완전한 핵 폐기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다르게 하는 이야기들은 한 단계 걸러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회담의 성사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단을 할 수 없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은 요약된 대로이죠. 문재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닌 김정은 편에 서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바람막이로 이용한다. 싱가포르 회담은 준비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비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더라도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지 모른다. 미국에 전할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할 것은 없는데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마치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잘못된 기사를 썼습니다.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을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다가 complete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니까 미국이 내세우는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건 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바로 교묘한 용어 혼란 전술을 펴고 있는 남북한 좌파 개혁투쟁론자들의 그 전술에 세계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대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감사합니다.